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 콜라TV입니다. 사과 열매 수확을 전체를 다 끝냈습니다. 열매 수확을 다 끝내고 이렇게 노랗게 38년생 나무가, 후지나무가 황화낙엽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꽃눈 형성도 상당히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2차 생장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가지인데 저 안쪽에 중단장과지에 2차 생장했는 부분이 있다면은 열매를 착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2차 생장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착화시켜야 당도와 착색이 잘 발현된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이렇게 되면 역시 그 잎의 어떤 역할이 끝나고 휴면에 접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은 잎이 다 황화돼서 땅 위로, 지면 위로 다 낙엽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현재도 낙엽이 많이 됐습니다. 제 역할을 다 끝내고 나무도 쉴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자꾸 나무를 건들면 안 됩니다. 나무가 1년간에 자기 노고를 끝내고 난 다음에 잠시 잠들 시간에 여러분들이 자꾸 가위질 하시고 톱을 대시면은 나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 있다. 그래서 나무에게도 휴식할 수 있는 그런 휴식 기간을 주셔야 됩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무를 대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과 콜라 밴드를 통해서 상당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최근 일주일간 다양한 질문 중에서도 조회수가 한 200건 내외가 되는 인기 있는 퀘션 마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고자 현장에 들러봤는데, 가온주께서는 현재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약돼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요약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에 염화가리, 우리 가리에는 가리를 다 말씀드려야 되겠죠. 가리의 대표적인 이 종류에는 염화가리, 황산가리, 인산가리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염화가리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많이 권장드리지 않는 가리입니다. 왜냐하면은 CL, 즉 염소 성분이 많다 보니까 토양 속에 그 염류집적 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권장드리지 않는 그런 저희 소견을 말씀드리고, 저는 황산가리와 인산가리는 적극적으로 권장드리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황산가리는 황이란 그 S 황성분이 이 착색과 당도에 상당히 많이 기여합니다. 또한 그 가리는 질소 성분을 많이 차단시켜서 도장성을 많이 억제시키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제가 또한 이 황산가리를 많이 시비를 권장드리고, 또한 인산가리의 인은 피 성분은 꽃눈 발달과 꽃눈 형성과 토양 속에 있는 뿌리 근원 형성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에 또한 인산가리를 많이 권장드리죠. 물론 가리는 역시 황산가리 가리와 마찬가지로 수세가 강할 때 수세 억제 차원에서 질소 흡수를 차단시킴으로 해서 억제 조치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인산가리와 황산가리는 제가 많이 권장드리는데, 이 가리의 시비 시기는 5월 말경에는 우리가 도장지가 많이 나오고 또한 뿌리 발달도 되고 하고, 그 다음에 내년 꽃눈도 형성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주로 제가 인산가리를 많이 권장드리고, 7월 말쯤 돼 가지고는 후반부에 착색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황이 들어가는 황산가리를 많이 권장드립니다. 물론 착색이 많이 우려되는 그런 가수원에서는 5월 말 황산가리 1차, 7월 말 황산가리 2차를 뿌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꽃눈 형성 부분을 다 감안했을 때는 5월 말에 1차적으로 인산가리를 시비하시고 7월 말에 2차적으로 황산가리를 추가 시비하시는 것이 훨씬 더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가 들어온 내용이 사과나무 제식 거리에 대해서 문의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제가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황화 현상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보니까 당도가 15브릭스 이상이 평균 나왔고, 또한 착색도 전반적으로 아주 양호하게 발현되는 그런 가수로입니다. 참고를 보고 싶었는데 제가 딱이 며칠 전에 들려봤는데 상당히 색깔이 깔이 아주 이쁘게 잘 발현됐습니다. 특히 여기도 미량 원소를 연간 2회를 시비했는 그런 가수가 되겠습니다. 4월 달에 미네믹스, 5월 말 인산가리, 7월 말 황산가리를 총 3번 시비하셨네요. 그 다음 연면 시비는 물론 PKC 골드를 또 9월 달에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착색이 조금 진행됐을 때 천연 착색제 안토신 골드, 프리미엄 골드를 1회 시비했는 그런 가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착색 발현 정도가 좋고 당도가 15브릭스 이상이 에버리지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나무 제식 거리는
내가 어떤 형태로 키워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대목의 외화도와 품종의 고유 특성, 토양의 토성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시나노 골드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오셨는데 시나노 골드는 적지 발생이 잘 되지 않는 그 스퍼 타입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M9 작은 묘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무를 토양 깊게 심었을 경우에는 세력이 아주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묘의 경우에는 접목부를 최소 10cm 이상은 노출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중 대목의 경우에는 15cm 이상은 최소한 노출을 시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근본부가 형성되면서 토양 속으로 자꾸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당한 어떤 높이를 여러분들이 노출시켜줘야 향후에 덜 애로사항이 발생된다는 말씀을 제가 또한 드리겠습니다. 직간격은 작은 의 경우에는 3 곱하기 1m 또는 3.5의 1m, 이중 전목묘의 경우에는 4 곱하기 2 또는 4.5의 2 또는 4 곱하기 3m로 심어주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리하기 좋습니다. 유목들은 다 훤하기 때문에 햇볕 잘 들어가죠. 나무 수관이 작기 때문에 관리하기 좋은데 이 나중에 7년, 8년, 9년, 10년 넘어갈수록 재배하기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가온 쪽에서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수관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절단하게 되니까 또 도장되고 반발로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애당초 제식 간격을 다소 넓게 심는 것이 향후를 봐서는 더 마음 편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따라 저희 생각으로는 간격을 다소 넓게 심기를 제가 권장을 드립니다. 물론 잘 관리하는 분도 계시지만 연령이 올라갈수록 복잡해져서 관리에 애를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물론 3 곱하기 1m 초밀식 재배의 경우에는 수관 확장 억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봄이나 여름에 신초를 적심, 1 내지 2회 적심하거나 또는 유인하거나 또는 아상 처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관 확장을 억제시키는 그런 별도의 조치가 또 필요하고 그런 시간적인 소요도 많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제가 또한 드리겠습니다. 수확 후에 감삽이 관련돼 가지고 문의가 상당히 많고 또한 여러분들도 특히 귀농하신 분들 농사 경력이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과수하신 분들은 감삽을 얼마 줘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의가 많고 궁금해하신 분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물 500기준 요소를 10 내지 20kg 희석해서 나뭇잎에다가 나무 전체에다가 연면시입해달라는 그런 권장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물론 적극 권장하는 분도 많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반대를 한다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왜냐하면 뿌리고 난 다음에 그 요소가 잎이 다 먹느냐 다 흡수를 못하고 지면으로 다 낙하돼서 토양에 잔존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성분들은 물론 공중에 일부 휘발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뿌리가 흡수해서 나중에 신초 신장과 또는 열매 착색에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소는 많이 권장하지 않고 물론 키우는 어린 나무는 니트로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당연히 질소를 많이 줘야 되겠죠. 물론 질소 성분 니트로겐 N 성분이 과일 비대에 기여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제가 과거에 겪어봤을 때 질소를 수확 인접 무렵에 연민시비 해가지고 창고에 들어가 보니까 그때 일반 건창고였습니다. 열매 전체가 새파래가지고 착색이 안 돼서 애먹은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질소 우리가 사용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상당히 고려를 해가 유의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물론 붕소든 가리든 이런 미량원소도 여러분들이 과하게 시비하거나 연면 살포하거나 토양 시비를 너무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다 장애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일에 붕소 결핍도 오지만 붕소 과다 증상, 붕소 과비 증상 또한 가리의 과다 시비로 인한 어떤 장애도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뭐든지 과하게 살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요소를 연민 시비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최소한의 양, 즉 물 500리터 기준 3kg 거기에다가 연면 시병 붕산 500g만 혼용하셔가지고 단독 살포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뿌리장애에 대해서 상당히 이 문의가 많습니다. 우리 뿌리장애를 종류별로 크게 보면은 역병, 문우병 또는 두더지 피해. 그래서 두더지가 토양 속에 많으면은 뿌리와 토양 간에 이 간극이 생깁니다. 그래서 양수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상부가 잎이 낙엽이 되거나 열매 비대가 원활하지 못하고 신초 발생이 억제되는 그런 현상이 올 수가 있죠. 또한 비가 오거나 배수 불량한 그런 배수 불량, 즉 뿌리의 호흡 불량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한 동해 피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뿌리 장애에 해당된다. 그 중에서
역병과 문우병은 치료를 해야 되죠. 물 20리터, 즉 한 말 기준에 락스 1리터와 아인산염 500ml를 가용하셔가지고 이런 전목 부위에 한 5리터 내지 10리터를 충분하게 관주해달라 또는 부어달라는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역병이 한번 감염됐던 그런 데는 여러분들이 묘목을 캐내고 새로 심으셔도 또한 역병이 재감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뽑아내실 때는 뿌리를 완전히 걷어내셔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뿌리가 잔존해 있으면 그 균이 건전묘로 다시 입양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배수불량도 역병 감염의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역병은 수윤성 전염병입니다. 전체 처리할 나무 주수가 많다면은 이 아인산염이 비싸기 때문에 물 500리터 기준에 락스 20리터 내지 30리터 플러스 아인산염 2 내지 4리터를 혼용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5리터 정도를 나무 전목 부위 위주로 충분히 관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나무는 보시다시피 아직 잎이 많이 새파랗습니다. 요런 나무는 아직까지 황화 현상이 없어가지고 잎에 어떤 호흡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분의 손실이 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연나무처럼 상당히 황화가 돼줘야 나무가 충분히 이 뿌리에 양분을 저장하고 스스로 낙엽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배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비료 욕심을 많이 내셔가지고는 좋은 열매 수확이 어렵습니다. 당도 높고 색깔 좋은 그런 고품질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그런 욕심을 많이 내셔는 안 됩니다. 미량원소, 이 미량원소를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미량원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4월달 봄에 한번 주시고 5월 말에 인상가리, 7월 말에 황상가리, 또 9월달에는 또한 연민시비를 통해서 물론 7월달, 6월달에도 연민시비를 합니다. 그런 미량원소를 누가 잘 하느냐? 특정 A 성분을 과도하게 토양시비하거나 연면살포하시면은 오히려 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한 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정한 횟수를 통해서 나무에 공급하는 것이 더 좋다는 말씀드리고 물론 칼슘 CA도 미량원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발이 높을수록 열매 육질이 야물고 해발 200 이하는 열매가 조금 경도가 약화될 수 있지만 칼슘 살포를 통해서 상당히 경도를 강하게 할 수 있고 또한 규산 SiO2나 SiO3 그런 규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열매의 어떤 조직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고 또 규산 SI는 어떤 이 가지의 어떤 무름 증상을 없애고 가지의 마디수를 좀 짧게 하면서 조직을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낙과 예방, 꼭지를 야물게 해서 낙과 예방에도 상당히 도움되고 물론 붕소비나 인산 피도 낙과 예방에 도움되기 때문에 제가 미량원소를 특히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자, 5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내년에 4년차에 들어가는 나무인데 아리수입니다. 어떻게 전쟁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 상당히 그것도 조회수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우선 밴드에 올려주신 사진은 제시거리가 상당히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따라서 각 주지의 끝을 절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다만 주지의 끝이 가늘고 힘이 없는 경우에는 약 10cm 내외로 가볍게 절단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주지상에 발생한 강한 직립지가 있다면 아마 1cm 정도 남기시고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아리수이기 때문에 한번 제거하면 눈이 나오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비 눈을 남겨두시고 제거해달라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주지 끝부분에 이거는 역시 보호사입니다만 현재 아리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이와 같이 주지 끝부분에 세 갈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원줄기를 남겨두시고 나머지 경쟁기 2개는 솎아내버리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물 흐름이 좋습니다. 수액의 흐름이 양수분 이동이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또한 그 원주간을 지금 원주간이죠. 밑에서 보시면 이게 원주간입니다. 유목이나 성목이 똑같습니다. 원주간을 위협하는 굵은 주지가 있다면 당연히 기부해서 완전히 솎아버리는 솎음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최상단부에 강한 도장성 직립지가 있다면 말끔하게 솎아내십시오. 또한 주간 상단부에 사용 가능한 직지가 있다면 수평 또는 수평 이하로 유인하도록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주간의 각 주지 사이마다 간격이 넓어서 공간이 비어있다, 즉 공간이 충분하다. 그럴 경우에는 유목 같은 경우는 눈 1cm 위, 즉 10mm 위에다가 톱으로 전쟁 때 금을 긋거나 4월 초에 아상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4년차는 복잡한
주지만 솎아내셔도 사실은 수확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미량원소 종류에는 제가 아는 것은 미네믹스, 마이크로칸, 뉴트리세이브, 메이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걸 사용해도 관계없는데 제 경험상 보니까 미네믹스가 상당히 속효성이면서 잘 흡수가 되더라,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성교 중에 잎이 노랗게 이렇게 떨어지면은 배수 불량장애, 즉 뿌리의 침수, 호흡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뿌리에 문제가 있다. 지상부 보시면은 이렇게 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느낌에는 역병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유 아인사님이 역병 치료제죠. 거기다가 락스도 살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가용해가지고 희석해서 이점목부, 이 뿌리 근처다가 5리터에서 10리터를 푹 주시면은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걸 해보니까 상당히 도움된 사례를 제가 봤기 때문에 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금년 2021년도 11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후 한 4시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황화된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비례 관리를 한 10년 가까이 잘 하셨다. 미량원소를 꾸준히 시비하시고 처음에는 색깔이 불량했는데 최근 한 6, 7년간 상당히 착색이 좋았고 갈반도 전혀 발생되지 않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물론 탄저병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수한 제품을 획득을 하고 계신다 말씀을 드리고, 처음에는 상당히 복잡했고 나무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수행 개선을 통해서, 골격 개선을 통해서 나무가 180도 전환되는 그런 어떤 38년생 고목의 어떤 우수 사례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해발이 104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한 해 동안 우리 회원들께서 고생 많으셨고 1년 내내 노심초사 하시면서 또 자연재해 속에서 또 땀을 흘리시면서 색깔이 날 것이냐 말 것이냐 노심초사하면서 또 사값은 좋을 것이냐 말 것이냐 또 걱정하고 계시죠. 그래서 1년 내내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과콜라 밴드와 사과콜라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과콜라 밴드의 회원이 대략 1,400명이 육박되는데 저는 제가 회원을 받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영상 때문에 가입을 하시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추가로 적극적으로 가입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오늘부터는 안 드립니다. 지난번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원들께서는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와 적극 상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또 물론 제가 아는 범위대로 말씀을 드리죠. 또 모르는 건 저도 또 알아보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너무 개의치 마시고,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고, 거기에 댓글로 달아주시고, 또는 쇼트 영상 15초 내외에, 영상이 너무 길면 올라오지 않습니다. 15초 내외 영상, 10초 내외 영상, 사진 이런 것들을 올려주셔야 제가 객관적으로 나무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상의해서 하시면은 현재의 모습보다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생산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과콜라 밴드를 많이 좀 홍보를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바람이 많이 불고 오늘 비가 온다는데 비는 오지 않고 상당히 바람이 많이 붑니다. 참, 그러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현재 이렇게 노랗게 단풍 들면은 옛날 어르신들은 거름기가 다 빠져나갔다, 무조건 거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5월 달에 적과 무렵돼 가지고 또는 적과 직전에 잎이 노릇당당하게 이렇게 연한 색이 나면은 거름을 안 주면 큰일 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 순간을 여러분들이 잘 참으셔야 됩니다. 이때 거름을 주지 마시고 미량원소를 시비하셔야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자신 있게 드립니다. 현장에서 사과콜라 TV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